모르고 있고 민감하지가 못하고 처음 겪기 시작하는 문제들 예, 같아. 맞아요. 예. 인종 문제도 처음 겪기 시작하는 거고 이 계급 논쟁이 얼마나 무속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좌파와 진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갖다가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일부 노조에서는 그 노조원들의 자식을 채용을 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위의 세습을 갖다가 네.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 세습적으로 간다는 것은 그렇죠. 계급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좌파의 인간 말살도 있지만 미국 우파의 인디언 학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기독교파를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게 그 좌파가 전체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무슨 뭐 스탈린이나 그렇죠. 예, 뭐 모택동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럼 우파는 그런 게 없었냐? 뭐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뭐 나치 독일부터 시작해서 그건 그렇죠. 우파로 봐야지 그건 봐야죠. 좌파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날카로우신 질문이고 좋은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정말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좌파든 우파든 다 나쁜 짓을 해요. 다 나쁜 짓을 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정말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인간이 후지다는 걸 우리가 안 거고 정말 못됐고 너무 참상을 일으키고 하니까 우리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자유시장 경제는 자꾸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이 서로 최소한의 그 예의 범절을 지키고 국가는 어떤 특정한 입장에서 자꾸 개입해서 인류적으로 일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후진 인간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최소한의 질서를 가지면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야지 뭐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해갖고 이런 이상한 이념 만들어갖고 전체주의로 개입을 해갖고 사회를 개조하겠고 적폐를 청산하겠고 역사를 바로 세웠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핵심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파도 좌파도 다 학살을 했고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꼭 그거는 그렇게 보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그 저급한 논의의 수준에서 그럼 누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냐? 뭐 그건 좌파가 더 많이 죽인 거는 사실이니까 어쨌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리고 이런 근대 문명하고 기술이 그 국가의 힘하고 합쳐서 나오는 이 대학살들이 벌어진 게 20세기의 아주 핵심적인 성격인데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이 Origins of Totalitarianism이라는 책을 쓴 게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류 문명에서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야말로 누가 더 사람 많이 죽였냐? 그럼 좌파가 죽인 건 확실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이거 얘기를 할 때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파가 극우파로 갈 때가 뭐냐? 우파에서 극우파의 차이가 뭐냐? 좌파하고 극좌의 차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딱 느낀 뭐냐? 우파가 극우파로 가는 거 차이가 딱 경계점이 뭐냐면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예요. 우파로 가다가 꼭 인종차별주의가 나와요. 거기에서 멈춰야 돼. 왜냐하면 그게 인종차별주의.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사람을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살아보고 그렇게 걱정했었던 거 하는 게 미국의 우파가 뭐 시장주의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인데 인종차별주의를 깊이 깔고 있는 건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아시아인으로서 아니면 같은 동양 사람으로서 물론 인종차별주의를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그냥 주류로 다수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 인종차별주의의 무서움이라는 거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우파가 항상 미국의 우파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우파가 인종차별주의로 가니까 실제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종차별주의를 스톱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우파들이 지금 보수 우파들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파의 제일 걱정은 인종차별주의를 하는 순간부터 이민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다민족 다문화 사회 이런 거는 다 좌파의 아젠다고 그래서 나라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순수 혈통 이러면은 저는 좌파 전체주의하고 우파 전체주의하고 완전 일맥상통한 얘기가 돼버리고 이민자들에 대해서 못 살게 굴고 이런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우파들 그거는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다로 똑같은데 우파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인종차별주의다. 그 순간 인종차별주의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건 극우로 가는 거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좌파는 뭐냐면 계급이에요. 그렇죠. 좌파는 계급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뭐 우리가 사회 분석하는데도 사회 계급이라는 게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중산층이 있는 거고 뭐 기층민이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아니면 정책을 논하는 데서도 그런 개념들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층 간의 이동이라는 게 가능한 거고 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거고 그런 거를 어떠한 생활 수준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쓰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계층 때문에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고 경제가 망하고 있고 이 계층 때문에 무슨 뭐 어떤 경제 정책이 그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탓을 하고 그 사람들을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수용소 군도로 가는 거고 노택동 같은 그런 처절한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척결, 부르주아들 갖다가 인민재판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까지 모르고 있고 민감하지가 못하고 처음 겪기 시작하는 문제들 같아. 맞아요. 예. 인종 문제도 처음 겪기 시작하는 거고 이 계급 논쟁이 얼마나 무서우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많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서 진보 쪽도 좋아요. 사회가 뭔가가 더 평등으로 가야겠고 더 재분배를 하자라는 거 좋은데 뭘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거를 하느냐. 누구를 계급의 적으로 무슨 뭐 무산 계급의 적으로 치기 시작하고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적폐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걸 딱 우리가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좌파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우파에서는 인종차별주의로 들어가면 그거는 뭐든지 뭐 기독교가 됐든 뭐가 됐든 인종차별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우파에서 그래야 돼요. 아, 난 그건 안 해. 그건 용납 못 해.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건전한 좌파 우파가 되지. 이게 균형이 깨져서 좌측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좌파 전체주의가 나오고 우파로 가면 우파 전체주의가 나오는데 이제 인디안 학살 같은 거는 미국의 우파 전체주의, 그러니까 우파적인 극단주의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지금 흑인들에 대한 차별, 인종차별주의. 미국이 끝까지 지금 극복하지 못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인종차별주의 아니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미국이 겪었던 사실 우리가 겪지 않으면 좋았던 그런 문제들을 지금 안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한국에 있는 특히 동남아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심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는 정말로 우파라면 우파의 과제로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우파의 지도자라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저쪽 좌파라고 할 때 제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나 드릴까요? 좌파와 진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좌파적 정부 현상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갖다가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가진 자에 대해서 징벌적 처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도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자꾸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반대로 이거는 뭐 정부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정부 탓이라고 하면 과도하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일부 노조에서는 그 노조원들의 자식을 채용을 우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위의 세습을 갖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뭐 취업을 우대한다던가 이렇게 무언가 세습적으로 간다는 것은 계급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덜 관심을 갖고 갔던데 그것과 진보와 좌파 저는 보수도 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갑자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저는 뭐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뭐 좌파는 더 나쁘고 진보는 좋고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뭐 말의 어감이라는 건 시대마다 확 바뀌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정책이 됐든지 주장하는 바가 됐든지 같은 게 진짜 그 직위 세습한다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도대체가 그건 계급주의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계급주의의 가장 좋은 측면이 뭐냐면은, 계급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습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급은 자기가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해갖고 상승을, 더 밑에 계층에서 높은 계급으로 갈 수가 있는 게 계급이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고, 사실은 그런 통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 젊은 층이 빈곤하다 그러고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재산이 많은데, 많은 경우 통계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요, 그 빈곤한 젊은 층이 그 돈 많은 사람들의 자식들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서 재산이 축적이 되면 신분 상승, 계층 상승이 일어나는 거. 그거야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사회에서 어느 사회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원활히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 균등하게 해줘가지고 실력껏 자기가 해서 그 성취를 하면서 계층 상승을 해서 높은 사회 계층으로, 경제 계층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사는 맛이고, 그렇죠. 보람이고, 사실 그게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요. 가난한 젊은 층이 부유한 중년층으로 바꿀 그럼요.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그게 부러워하는 거 좋죠.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요새 인기 있는 노래 경연대회가 됐든지 스포츠가 됐든지, 잘하는 사람이 우등을 해가지고 엄청난 상금 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활력이 되잖아요. 스포츠에서 누가 뭐 박인비가 또 그래서 몇억 불을 따면은, 그러면 몇억 불을 버는데, 몇억 원씩 버는데 옆에서 야, 부러워 죽겠다. 쟤는 왜 저런 적폐가 어딨어? 왜 쟤네들끼리만 골프 쳐갖고 지네끼리만 돈 나눠 먹어? 저거 옵세서 나눠 먹어서 골프 옵세 아니면 나도 누구나 다 이러지 않아, 아무도. 이게 오히려 삶의 활력이 돼줘요. 나도 저러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당한 경쟁을 해서 실력에 대해서 그러한 그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 거를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하고 팬이 돼,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슨 뭐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만이 본능이 절대 아니에요. 사회 정책이라는 거, 국가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당연히 빈부격차가 있는데,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시샘의 문제, 착취의 문제,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 따라서 어떤 특정 계급을 없애버려야지 근본적으로 되는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여기에 활력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만큼 보람된 사회가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당연히 가난하죠. 아무리 돈을 많이 물려받아도, 그렇게 돈 많이 물려받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런 기회 속에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는 보람이 있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그러니까 돈 잘못 물려받으면은 그냥 로또 잘못 따면은 다 망하는 것 같은 건 그런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정말 부의 세습? 그러면 노조에서 그러면 자식들한테 노조원이 되게 해주고, 뭐를 해주게 해주고, 하여튼 대학부터 다 보내줘야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용 세습까지 한다라든가, 이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좌파가 그래요? 그렇다고 그건 우파냐? 그럼 우파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적폐야, 그거야말로.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뭐가 됐든지 이 좌파가 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소득주도 형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만, 경제학적으로 실제로 다른 나라의 정책을 봐서 정말로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게 지향점이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걸 해보자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향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게 무슨 그냥 나눠서 가진 사람 거 뺏어서 로빈훗 뭐예요, 저 홍길동이 그거 하듯이 그렇게 나눠줘서 끝내버리자는 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뭔가 적체된 경제 성장에 활력을 집어넣어서 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우리가 수많은 실험들을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가 있고 선례가 있고 분석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계층 이동이, 그래서 계급이라는 거는 항상 됐다가 또 이동해서 빠져나가서 딴 계급이 되고, 그러니까 곧장 뛰지 않는 인종차별주의 같은 거는 거꾸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도 인종은 한번 주어진 걸로 자꾸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주의가 무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의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절대 인정을 안 해줘. 쟤는 저걸로 태어났으니까 쟤는 저래. 쟤는 저런 인종이니까 저럴 수밖에. 그 인종에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들 하는 순간에 그 개인을 말살해버리는 거고, 그 인종주의가 무서운 게, 그건 계급주의 같이, 잘못된 계급주의 같이 인간을 완전히 개인이라는 걸 죽여버리는 자유개인주의에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보수 우파가 인종차별주의를 한다라는 것 같이 웃기는 일이, 그냥 보수 우파는 개인주의인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보수 우파의 지식인들이 무슨 전에 어디서 제주도에 뭐 몇백 명이 어느 나라에서 이민 왔는, 소말리아에서 이민 왔던가 뭐 몇백 명 들어왔는데, 와, 그걸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우파에서 그러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이러니까 우파가 욕을 먹고, 그리고 제가 인종차별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당신 하는 거 무슨 좌파하는 얘기나 같다 그러는데, 그렇죠, 누구하고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말과 비슷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우리가 지향하느냐가, 보수 우파가 뭐를 지향하냐?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와 모든 거라면은, 그럼 그 개인이 뭔데? 인종도 상관없고, 종교도 상관없고, 계급도 상관없고, 소위 봉건적인 신분도 상관없고, 집안이 뭔지도 상관없는 그 개인을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들도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좌파는 계급이라는 게, 뭐, 무산 계급의 독재를 원하는 그런 맥락으로 가면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건 잘못됐다는 건 이제 명확히 알지만, 그쪽으로 가는 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